아까 이정주 기자 같은 경우에 그 유시민 작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주에도 추가적으로 방송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그 이분 뉴스? 네. 그 이분 뉴스 분하고 인터뷰 한번 하고 그리고 MBC 라디오 나오신다고. 아, 뭐 뉴스 하이킹 나온다는 네, 얘기가 하이킹. 설이 많아요. 보니까요. 네. 근데 이제 뭐 꼭 지난주에 사실 매부쇼 한 번으로 안 끝나고 조금 이제 약간 미리 소위 말해서 이제 포석을 좀 까시더라고요. 야, 나 이렇게 하면 뭐 강수영 변호사, 뭐 정구수 변호사, 너네 용역들 뭐 할 거지? 도파민이 네. 머릿속 또 조롱해봐 이렇게 하시길래 아니 뭐 또 그렇게 팔 잘라달라고 들이대시는데 어떡합니까 또 우리가 아니 우리 전혀 그런 생각 없는데 아니 뭐 그렇게 오한마 갖고 오라면 갖고 와야죠. 어쩔 수 없죠. 저희는 그런 거 한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다만 저는 유시민 작가의 어떤 허위사실 유포 요런 부분들 아, 허위 사실을 알렸다. 네, 검증해야죠. 왜냐면 네. 제가 몇 번 말했는데 김어준 뉴스공장하고 그 유시민 작가 부분하고 그쪽 가까운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유튜브에 보니까 한 번씩 은근슬쩍 허위사실 유포예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검찰 개혁 있죠.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 분리를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 때는 전면 폐지로 약속을 했다가 지금 약속을 어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어긴 거 자료 한번 갖고 와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제발 갖고 와봅시오. 그거는 이미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 영상 한번 띄웠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에 있죠. 머리가 이제 원래 백발이었잖아요. 백발의 모 토론에 나와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유튜브 가면 바로 나와요. 그거는 대선 후보가 되기도 전이에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무조건 권력은 분산시켜야 된다. 이게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지켜져야 된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경찰에다 수사권을 주고 원칙적으로는 검찰에다 공소청에 기소권을 주는데 이게 전면 칸막이를 해서 절대 하지 마. 절대. 야 검찰 너는 절대 수사에 개입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기본 원칙 스탠스로 가되 이게 부작용이나 경찰에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처럼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잖아요. 아 경찰은 계급 정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도 들어요. 이분들은 끝나고 검사처럼 변호사처럼 변호사 개업에서 먹고 살고 이런 플랜 B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생리적으로 조직의 충성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100% 몰아주는 거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의 쥐구멍이라도 만들어 놓고 검찰이 견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 그렇지. 말한 검찰, 경찰, 기소, 수사 분리의 대원칙입니다. 영상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약속을 해놓고 어겼니? 누가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본인이 약속 만들어서 지금 약속을 왜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이 실제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게 허위사실이에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게 이정주 기자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나가서는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안 한다라고 단언했어요. 안 한다. 안 하고 있다. 그렇죠. 1년 동안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에 한 건 뭐야 도대체? 그렇죠. 그리고 네. 윤건영 의원도 최근에 페이스북인가 글을 올리신 걸 보니까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이게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쭉 글 중에 나와 있는 멘트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칭 이제 어떤 뭐 대통령 측근이나 이렇게 불리는 그런 어떤 일부 사람들이 보안 수사권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나도 의심돼. 이 말은 뭐냐면 대통령께서 지금 이중 플레이 하는 거 아닌가? 말은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는 뒤에서는 용역들 시켜가지고 보안 사건 필요하다고 이중 플레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마키아벨리 얘기하잖아요. 욕 먹을 거는 밑에 사람 그렇죠. 시키고 칭찬할 건 자기가 한다고. 근데 이 시각들이 다 너무나 정말 짜증나는 게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수사 기소를 분리했네? 그러면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인데 왜 검사한테 또 수사권을 또 줘? 보안 수사권도 수사권이잖아. 그럼 수사 기소 분리 안 되는 거네? 검찰 개혁 안 하는 거네? 뭐야 이거? 이게 진짜 막 미칠 것 같아요, 정말. 이걸 그죠. 마르고 닳도록 제가 이게 틀린 얘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수사 기소가 분리가 돼서 기관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검사는 골방이 처박혀가지고 경찰이 수사 다 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귀 막고 가만히 있느냐? 해외 어디에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중간에 계속 개입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물어보고 네. 협조하고 견제하고 계속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경찰이 수사 서류를 다 마치고 검사한테 딱 주면 검사는 읽어보면서 문서만 보고 어떻게 기소를 하겠어요. 이거 적혀있는 게 말이 무슨 말이지? 진술이 헷갈리네.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여보세요.
저 피자님, 요 경찰 조사 맨날 며칠 받으실 때 이렇게 진술하셨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보안 수사예요. 근데 이거를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정찬희 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확인권을 주면 됩니다. 사실 확인권. 그게 보안 수사권이라니까. 면담권, 그러니까 확인권.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들을 촉발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 네. 건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공장에도 한번 출연을 했죠. 다스베이더 나와가지고 충분히 얘기한 걸로 보이고. 그쵸. 그다음에 외부쇼 나와가지고 1시간 이상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최근에 가졌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러저러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 가지 비난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고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은 유시민 작가 행동에 대해서 사실상 경거망동이다. 이런 식의 지적을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복판에 또 방송을 계속 나오겠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심경에서 어떤 심산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 근데 저 끝단에 이제 추론해보건데, 유시민 작가의 이제 그 최종 목적은 제가 합리적 추론하건대는 정청래 대표 미는 거예요. 나는 정청래다. 지금 이 소리 하는 게 결국은. 정확하게 셋 중에서는 예, 정청래다. 이거 아무리 꼬아봤자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정청래를 뽑아라 이 소리입니다. 왜냐? 그리고 이 끝단에 이제 안 풀리는 여러분이 또 잊고 있었던 강변하고 제가 맨날 평택을 선거 때 우리가 매일매일 그 개미처럼 일했던 조국 전 대표. 네. 표창장 하나로 4년 살았다. 이게 지금 보안 사건 이 약간 신화적인 거짓말하고 똑같아요. 그럼요. 네, 표창장 한 장으로 4년 살았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7개 중에 판결문 하나 깠어요. 필요하시면 6개 더 까드릴게요. 네, 필요하시면 질문한 기자 보러 오십시오. 경향에서 깎아요 한번? 아니 거기 예. 시간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질문하는 기자에도 네. 시간 많으니까 이미 선거 끝났으니까 제가 안 건드리고 있는데 더 궁금하시면 들어오세요. 6개 까드릴 테니까. 아니 근데 진짜 형 우리가 방송에서 네. 한 2달 깠잖아요. 네. 근데 진짜 답답한 게 며칠 전에 제 페북에 글을 똑같이 썼거든요. 네. 이 뉴미디어 책임이 크다. 검찰 네. 이 개혁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건 그래서 이제 뉴미디어에서 거대 뉴미디어 뭐 최욱 씨도 마찬가지고 김호준 씨도 마찬가지고 표창장 하나로 3년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네. 조국에 대한 잘못된 동정론이 얼마나 퍼졌느냐. 그것처럼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뉴미디어 책임이 크다. 이런 말을 했더니 밑에 댓글들이 아직도 그래 너 말 잘했다. 표창장 3년 하나로 4년이 말이 되냐? 변호사 자격 있냐? 너 뭐 이러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 사람들이 미칠 것 같아요. 2달을 얘기했는데. 아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두 분한테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건영 의원이 이제 그 네.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관련된 네. 글을 올렸죠. 그렇습니다. 그 글이 좀 어떤 의미일까 상당히 곱씹어 봐야 되는 게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그렇죠. 사실상 최측근이기 때문에 윤건영의 생각은 문재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뭔가 약간 비판적인 포인트도 양쪽을 향해서 있는 것처럼 올렸는데 일단 큰 줄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 대한 예방주사로 보면 어떨까 싶다. 유시민 작가의 그런 주장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변을 어떻게 폈냐면 일단은 인위적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구조적 다수에 대한 비판, 유시민의 비판은 그건 비약이 느낌이다. 이렇게 했고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검찰 개혁과 당무 개입에 관련된 유시민의 생각이었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인도 의사표시를 합니다. 윤건영 의원이 최근 소위 자칭 몇몇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의 언행을 보면 의구심이 생깁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안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뭔가 좀 유시민 작가의 의견에 일부 동조하는 듯한 네. 뉘앙스의 글을 남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무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이 한결같이 김민석 전 총리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정청래 의원을 감정적으로 싫어한다고 전해집니다. 이러면 많은 당원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물론 본인은 정청래 의원, 김민석 의원 둘 다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지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소통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까지 전후 관계를 다 본 정치후보 기자 12년 이정주 기자가 봤을 때 윤건영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정확하게 누구 편을 든다고 보는 것이 보이십니까? 예를 들면 네. 윤건영 의원의 이 페이스북 자체도 사실상 유시민 작가 정도의 그러니까 그 톤 조절 톤으로 봤을 때 고강도 톤을 안 했을 뿐이지 이거는 누가 봐도 반 김민석 방송용 길이죠. 아 비슷한 그런 그 유시민 작가 유사 스탠스로 볼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거기에 네. 대해서 비판하는 그건 비약이다. 비약이라고 해야지.
그게 잘못된 사실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아, 좀 과장해서 말한 거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윤건영 의원님이 물론 좋아요. 저는 메신저 공격을 할 필요 없는데 지금 현재 있는 친문 세력의 원투펀치라고 한다면 핵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을 나타내는 두 명의 의원이 있어요. 1번 윤건영, 2번 고민정.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 두 명의 메시지를 보면 압니다. 근데 윤건영 의원님이 이거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은 이제 당내 정책구총 때 다른 얘기를 했는데 보안 수사권에 관해서는 저는 이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의중이 좀 담겨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한 15일 앞뒀었나? 2022년 5월입니다. 손석희 전 MBC 사장하고 대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그거 보세요. 아니 그 유튜브 가면 바로 나오거든요. 네네. 거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말해요. 경찰의 수사 남용, 경찰의 어떤 수사 비리 이런 걸 위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 말한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원전을 찾아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건 그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네. 이음이 없다. 같은 네.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네.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보안 지금? 수사권이 네.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아예. 경찰에 이건 모든 걸 다 줘서는 안 된다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정청래 친청계뿐만 아니라 지금 딴지 게시판 김어준 쪽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많이 보는 지지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장면을 쏙 빼고 말합니다. 이런 게 나올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우세요 일단.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에 따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원이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보안 수사권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생긴 개념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검사는 무제한의 직접 그렇죠. 수사권이 있었을 뿐이지 보안 수사권에는 말도 없었어요.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경찰이 원칙적으로 조사하는 사건, 수사권을 가진 사건들이 분리가 되고 검사는 수사권 행사도 못하는 대부분의 민생 사건이 그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 다 끝내고 나서 검사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 말했듯이 그래도 경찰 수사가 잘못했고 이런 과정에서는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때 나온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뭐 박은정 의원이라든지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강성 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보안 수사권만 살려나가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 보안 수사권만 살려나가도 정치 검찰 행태가 그대로 드러날 거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보안 수사권이 위험한 거면은 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은 그 살려놨나 이거예요. 본인들이 법 만든 거예요. 그때도 김용민 의원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아니 그때는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이런 방금 말도 없이 살려놓고 있다가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거의 8년이 흘렀어요. 8년 동안 그 사이에 보안 수사권을 검사가 활용해가지고 사건을 갖다 왜곡하고 한 사례를 하나라도 갖고 오라 이거예요. 근데 뭐 자꾸 옛날 김학의 사건 뭐 그건 전부 옛날 검경 수사권 조정하기 이전에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결국 윤건영 의원의 그 글 토대 위에서 말을 해보면은 검찰 개혁 부분을 그렇게 하면서 뭔가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도 있다고 동조를 하지만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네. 그 전후의 과정들을 보면은 윤건영 의원의 지적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하나 더 나가서 당무 개입 얘기도 했으니까 이번에 지금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썼던 X 글들이 당무 개입 소지가 있다라는 비판이 국민의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탁금을 두고선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다. 그러니까 내가 당대표 할 때 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걸 두고도 일종의 당무 개입이다. 이런 식의 비판하는 분들이 민주당 안에도 있거든요. 이정주 기자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 댓글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 요새 이제 인터넷 밈으로 보면 이걸 당무 개입 무쇠라 그래요. 당무 개입 무쇠. 당무새, 당무새. 예, 당무. 네. 뭐 말만 나오면 다 당무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하는 사람들도 조금 제가 웃기게 표현하면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말만 나오면 다 당무 개입.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막 들으면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공격할 때 뭐 공소 취소 뭐 대낮에나 다 잡아서 다 공소 취소 다 당무 개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야당은 원래 그렇게 합니다. 야당은 제가 그래서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냥 흘려 들어요. 야당 원래 눈 가리고 댐비니까 원래 그런 그러겠지. 거야. 예. 예, 그러겠지. 오늘도 뭐 이상한 소리 하겠지. 오늘도 뭐 그냥 뇌절 오는 소리 하겠지. 그래 뭐 많이 떠들어라 알았다 하면서 무시하면 돼요. 그렇지. 예. 네. 근데 여당 내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아니 이거 야당이야. 어차피 어쨌든 간에 흠집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유가 필요 없어. 일단 대통령 흠집 내고 봐야 돼.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물론 그게 올바르진 않지만 저는 의견 이해 가는 게 있어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싸우려면
좀 더 근거 있고 심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아니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이미 당헌 당규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당무 개입을 하면 좀 더 알아보고 얘기를 써야죠. 그러니까 야당 그럴 수 있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 있게 말하려면 당무 개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 박근혜 예전에 박근혜 탄핵 그 당무 개입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례대표 나가는 사람 야 줄 세워가지고 야 1번은 2번은 누가 해라 이렇게 조정하고 그 가운데 내가 압력 넣고 내 사람 넣어야 되니까 그게 당무 개입이지. 이런 게 당무 개입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찍어가지고 무조건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지는 뒤에서 국정원 특활비 받은 걸로 여조 돌리고 이런 게 당무 개입. 이런 게 당무에 대해서 누가 봐도 빼박으로 개입하는 거. 근데 잘 보세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거는 예전에 윤석열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도 예전에 김기현을 밀었잖아요. 그때 당무 개입 논란이 있었어요. 연판 한 장 돌리고 나경원 나오지 마. 안철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예. 협박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윤석열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당무 개입으로 그게 사법 처리 됐습니까? 안 됐어요. 네. 왜 안 됐냐면 그건 당무 개입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저도 윤석열 싫어하지만 그게 왜 당무 개입 아닌지 아세요? 윤석열이 민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때는 윤석열이 밀어붙여서 그렇게 국민의힘 당원들은 하이어라키 했기 때문에 된 거지. 사실은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 밀잖아요.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그렇지. 떨어져요. 네. 근데 비례대표 순번 같은 거는 박근혜가 한 건 좀 달라요. 왜? 비례대표 앞순번 하면 앞순번이 뒷순번보다 더 당선 가능성이 높지가 하면 낫겠어요? 돼버리잖아 그거는. 상식적으로. 네. 네. 진짜 되는 거잖아. 예. 적어도 13번은 14번보다 확률이 높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무 개입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공직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근데 당대표 선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당무에. 설사 그러니까 그게 개입을 하더라도. 이정주 기자님 말이 맞고 실제로 민주당 당원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당원 좀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105조. 105. 보면은 이제 그 105조인데 13장에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05조 이제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치한 건데 이 항을 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 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돼.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이런 당론을 정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죠. 두 번째로 사망을 보면 대통령이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 기간 동안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한다고 되어 있는 이 얘기는 당 대표가 국정 운영을 상당한 이유로 뒷받침해야 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일단 105조의 2항을 보면 지금 대통령의 행위는 당무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용어도 좀 정확해야 됩니다. 당무 개입과 공천 개입을 나눠야 돼요. 박근혜가 처벌받은 건 공천 개입이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공천 개입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용어가 에스컬레이팅이 돼가지고 당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만 때도 무슨 범죄인 것처럼 자꾸 왜곡을 해요. 박근혜가 2년 실형 받았어 이 사람들아 자꾸 그러는데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무슨 뭐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누구 리스트 만들어갖고 야 이 사람도 집어넣어 뭐 이런 게 지금 그 공천에 개입하는 거고 그 판결문이 나오는 거죠. 대통령께서 당원이지 않습니까? 당원이 우리 당에 대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무슨 탈당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 당무 개입에 대해서 뭐 당무 개입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거 뭐 범죄가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무 개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시민과 국민들의 통제를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박근혜 때 생각해 보면 박근혜가 대놓고 뭐 엑스에 올립니까?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안 하죠. 다 친박계 최고위원 타고 몰래 그 사람한테만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친박계 최고들이 막 갖다 밀어붙여요. 김문성 대표는 그냥 패싱이고 막. 롤플레이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네. 근데 절대 그 최고위원들이 나 대통령한테 오더 받았어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다 청와대 얘기일 거야 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의 문제점이 뭐냐. 대통령이 뒤에 장막 뒤에 숨어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X에 공개적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뒤로 하는 게 아니잖아. 앞으로 하지. 그렇죠. 네. 대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정원호 픽이라고 자꾸 뭐라 그러는데 아 정원호 구청장 참 일 잘하네. 누가 저 대통령 올리셨어요. 그럼 사람들 생각에 뭐 일 잘하게 뭘 잘해? 갖다 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강수영과 이정주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분에게 이제 반박과 뭔가 이렇게 다른 언어를 좀 부탁드리는데 6월 13일에 대통령 유럽 순방 중에 X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거는 당무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야,
그럼 무책임의 언어를 쓰십시오. 네? 그럼 당무 개입 아니겠네. 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걸 두고도 네. 당무 개입 아니냐 하는 일부 지지자들과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지금 네. 초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당무 개입 무쇠라고. 그냥 무조건 당무 개입이에요. 나오면. 당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 당무 개입이라는 게 사실 미국하고 우리나라 법도 좀 다르거든. 다르기는. 우리나라가 선거법, 정치자금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위 말해 사법과잉이에요. 법률이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 왜?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선거에 개입해서 고무신 팔고 그러니까 그거를 87헌법 바꿀 때도 너무 촘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아까 이계훈도 말씀하셨지만 본인 만들어 놓고 잘 안 바꿔요. 왜? 이거 바꿔서 지금 내가 권한이 많은데. 나는 좋은데. 내가 당무 맡았는데. 남 좋은 일 왜 하는 거야? 내가 대통령 아닌데. 내 대통령 될 일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걸 잘 개정을 안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넌지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거법도 잘 개정 안 해요. 검찰이 다 기소할 수 있잖아요. 선거법 6개월간. 그거 원래 바꿔주면 되거든요. 안 합니다. 왜? 나 말고 다른 놈들 이제 빨리 떨쳐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치관계법이나 이런 당무계 당에 관련된 법을 사실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 고쳐요. 그러니까 두 네. 번째 질문은 우리 강수영 변호사한테 갑니다. 네.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떠나는 김민석 총리를 앞두고 정부 성과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당무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 김민석 밀어줬대 이거 보고 지금 보니까 네. 국무총리 그만두는 사람한테 아이고 자 함께해서 더러울 거 다시는 보지 말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칭찬하는 거지.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지. 나 정말 이거 사실은 그렇잖아요. 총리 1년 마치고 가는데 네. 당연히 줄에서 비평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오히려 무게를 두고 보는 것 자체가 색안경을 낀 분들의 이상한 시선 아닐까요? 거꾸로? 대통령께서 네. 그러시면 자 이렇게 합시다.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정체능 후보 칭찬 하나 해줘요. 예, 아우 나 막 지긋지긋해 정말. 그냥 하나 해주세요, 대통령님 아무거나. 아니 그리고 이제 7월 15일 날 그러면 X에 올린 대통령의 글. 그러니까 김용전 부원장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해계환 결론으로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 얘기는 혹시 이것도 역시 김용이라는 사람이 선거에 나왔으니까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정주 기자? 야, 근데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 그냥 무건수행하고 살라 이 소리거든요. 아니 내 말이 네. 그렇지. 네. 네, 그리고 제가 옛날 거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아 이거 잘 나왔네. 이 부분 지금 이제 그 당무 개입 하시는 분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있는데 이거 본인이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먼저 2019년 7월 25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윤석열을 청와대로 이제 데려와서 임명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의 희망을 받으셨다.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 당무 개입이네요. 예. 왜 희망을 그렇게 받았다고 스스로 해석합니까? 예? 검찰총장이 임명된 사람한테 왜 함부로 국민의 엄정하게 충성하지 않고 희망을 받으셨나 이렇게 당무 개입했네요. 처음부터 당무 개입해서 나중에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안 보이는 데서 비밀스럽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고 훨씬 낫죠. X라든가 공개적인 SNS상에서 오히려 이런 당에 관련된 의견이라든가 정치인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공평의 선상에 올려놓고 판단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라는 건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럼요. 그 책임을 대통령도 그대로 받으면 될 일인데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겁나서 말만 나오면 글만 쓰면 당무 개입 이렇게 얘기하냐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글 쓰셨을 때도 보니까 그 밑에 그 무슨 그 비판하시는 분 제가 닉네임 또 까먹었는데. 플립. 아유 봐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대통령이 뭐 말씀하시는데 밑에다가 당신 그러다 처벌돼 탄핵됐고 조심해. 이런 거를 자유롭게 말하는 세상에서 무슨 놈의 당무 개입을 걱정하냐고요. 그래 네?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그 답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답글 달아주신 그 원글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지금 당신이 대통령이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당무 개입으로 박근혜 인형 깜빵 노무현 전 대통령님 당무 개입도 아닌데 열린우리당 잘 봐달라는 말 한마디에 탄핵까지 당하실 뻔했음 명심하시길 이런 글에도 공개적으로 실제로 당원 당규에 따라서 내가 얘기
얘기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친절한 댓글을 달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지금 보장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디 저렇게 되들어? 예, 저거 앞뒤 논리도 없는 글도 다 답해 주시잖아요, 사실은. 저는 저런 걸 괜찮다고 생각해요. 많이 하세요. 근데 대신에 우리 경향 TV를 보면서 네. 다음번에는 보고 이렇게 서로 입 아프게 하지 말게 그렇죠. 이게 당무 네. 개입이 아닌지 한 번 더 검토하고 비판해 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저, 예. 그리고 저분 제가 누차 오늘 말씀드렸지만 조국혁신당 당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분이. 확인은 안 됐지만. 근데 네. 제가 이 얘기를 오전부터 방송에서 했더니 음. 제 그 방송을 따가지고 쇼츠를 만드신 분이 네. 저분이 조국혁신당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걸 캡처를 해가지고 쇼츠로 만들어서 막 올리셨더라고.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단톡방 캡처는 존재하는 건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이혁 씨도 예. 조국혁신당 당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 국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 의견 제시를 할 수 할 있는 수는 것이고 있죠. 예. 그 합당한 의견 제시에 대해서 대통령도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당연하죠. 본인의 SNS를 통해 친절하게 반박하시잖아요.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네. 제가 봤을 때 그런 판단을 해본 바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언행들은 당무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두 분 기자와 함께 제가 더 친절하게 설명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이 좀 많으신데 훈이젠빠님 같은 경우는 이중 당적자들이 대통령님에게 당신이라며 함부로 글을 써놨더군요. 이중 당적자 문제 심각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378님은 정원호에게 김어준이 자기가 가장 먼저 픽했다고 엄청 강조했죠.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이제 그 방송에 나갔던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도시의 동부님은 이번 선거는 냉정하게 임해야 합니다. 감정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도 전략 전술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후보들도 그에 상응하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아마도 그 다른 분의 지지자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고 성종성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대는 선거라고 쓰고 싸움이라 읽습니다. 이잼을 지키는 목적에 부합하는 김민석 의원님 싸움에서 이겨서 더운 여름 사이다 좀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방송 애청자이신 이선희님은 최대한 김민석 당대표의 원활한 당 운영을 위해서라도 최고위에 한 명이라도 더 포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투표 전략은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세히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 아마도 이선희님 생각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나중에 차후에 출연자들이 한번 분석해서 조언하는 방식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